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 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우린 광복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정부 주관의 각종 행사를 중계하고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이 많죠. 그런데요, 8월에는 15일 광복절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빼앗긴 날 8월 22일 국치일이죠. 광복절보다 정확히 일주일 뒤인데요.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자작, 드라우치 마사다케 사이에 조약이 체결됐죠. 황제의 동의도 없이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일부에선 실제 조약 내용이 발표된 8월 29일을 국치일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8월은 우리에게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역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달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8월이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왕조중심 꿀국사에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5일에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강연했던 내용을 편집해 앞으로 3시간 혹은 4시간 동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구려 역사는 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8.15 광복을 맞아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좀 다스렸다는 표현으로는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통치를 하면서 우리 민족을 교활하게 또 때로는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런 조선 총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의 옛 왕조, 조선 왕조의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를 이런 왕조 계보를 외우시는 분들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제 강점기의 조선 총독이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좀 여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선 총독들의 어떤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그 시기에 있었던 무슨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백성들의 생활상 이런 거는 잠시 뒤로 미뤄두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전에 일제 국권을 빼앗겼던 게 1910년이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의 국권을 좀먹고 또 우리의 그런 이권을 침탈하고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던 통치는 번번이 자행돼 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제 나라가 서서히 일본에 침투되고 있었던 건데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가 됐던 대한민국 정부를 뒤로하고 마치 자신들이 정부인 양 앞장섰던 그 통감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나라를 1905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1906년부터였어요. 1906년부터 공식적으로 일본의 국권을 강탈당했던 1910년까지 우리나라 민중들을 통제했었던 그 통감부 건물 되겠습니다. 남산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작죠.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조선 총독부 사옥보다는 좀 작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나서 초기에 몇 년, 한 10년 넘게 이 건물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감부 시절부터 사용해서 조선 총독부가 되고 10년 지날 때까지 이 건물이 약 20년 가까이 이게 사용됐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새 총독부를 만들면서 무너뜨리고요. 여기에 이제 터에 이걸 남겨두었었는데 일제 침략기 통감 관저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강제 병합, 이 당시에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잘못된 말이죠. 우리 민족의 국권을 최종적으로 빼앗았던 강제 병합 조약을 조인한 그런 경술 국치의 현장이라고 이곳에 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통감으로 왔던 자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중근 의사의 그런 의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우리 민족에게는 원흉이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근대 일본의
선구자, 근대 일본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대 일본국의 초대, 또 5대, 7대, 10대 네 번에 걸쳐 총리를 지냈죠. 그 일본의 헌법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도 1963년부터 1984년까지 당시로서 고액권 화폐였던 천엔 지폐에 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84년 이후로는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일본에게는 근대 일본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원수라고 하겠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부터 눌러 앉았고요. 그래서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고요. 이후에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종 황제를 위협해 강제로 퇴위시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었던 순종이 즉위한 사흘 뒤에 바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우리나라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의 사건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준 그런 원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1909년 초까지 통감으로 있다가 이후에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됐는데요. 그 뒤로 잠시 왔던 사람이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 되겠습니다. 한자로는 증리황조 이렇게 읽는데요. 이 사람은 1909년에 오자마자 사법권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강탈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법원 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뭐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잃었죠. 그리고서 모든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 분야를 옥죄하기 시작했었죠. 사실상 공정한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로 있다가 병이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돌아가고 석 달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우선은 아라스케가 대한제국의 통감으로 있던 시절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뮤직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과거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하는 영화의 그 오프닝을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하얼빈역에서 의거를 위해서 이렇게 권총을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미리 역사를 안 일본의 미래에서 어떤 사람이 과거로 넘어가서 안중근 의사를 먼저 사살한다는 내용이었죠. 안중근 의사를 사살하면서 이토는 살아나고 그리고 그 이토가 조선 초대 총독으로 앉으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가 다 뒤틀려서 2009년까지도 일제의 발 밑에 놓여 있다는 그런 좀 끔찍한 설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토가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그런 총독들과는 그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 지금쯤 우리가 독립을 했어도 더 일제 강점기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소네 아라스케가 병이 나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1910년 6월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은 1910년 8월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보다 바로 2달 뒤인데요. 자, 3대 통감으로 누가 오느냐? 3대 통감으로 데라우치 마사다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인상이 좀 험악하고 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인상이 험악한 이 사람이 3대 통감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나라의 그 국권이란 국권은 뭐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거 이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게 사실 이 당시에 일본으로 다 넘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빼앗긴 상태였고요. 뭐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서 이 사람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근데 병합만 하면 된다 하고선 우리나라로 온 것이었죠. 오자마자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았고요. 이미 군대는 그 전에 해산을 했죠. 경찰권까지 빼앗고 1910년 8월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강제로 조인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 왔었던 조선 초대 총독이자 그리고 일본 정계에서도 배척받는 인물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쉽게 말해서 정말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키였는데요. 1910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10년 8월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았죠. 그리고 1916년까지 약 6년간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